바실리아 조슈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성관이 서버를 증거 보존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지키고자 하시는 그 서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잘 알아야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서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길조각에 돼 있는 이게 지금 서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버를 처음 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하게 생겼죠. 이건 일반적인 컴퓨터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좀 예전에는 아주 더 크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게 1U라고 해가지고 한 칸짜리입니다. 한 칸짜리고 서버는 좀 이렇게 두 칸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되면 두 칸짜리고 또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성능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한 칸짜리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놔두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유명한 미국사의 서버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제 서버입니다.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 예전에 이게 말이 많았던 해킹 칩이 들어가 있다는 그 서버거든요. 중국에서 만든 서버. 그러니까 이 서버를 이게 상당히 쌉니다. 이 서버가요. 이 싼 서버를 썼던 그 미국 회사들의 뭐 기밀 자료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해서 지금 거의 막 망하다시피 했는데 미국에서 다 퇴출됐습니다. 이거 이제 미국의 서버고요. 한번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열어볼게요. 복잡하죠? 네, 중국 거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거는 뭔가 좀 심플하죠? 지금 좀 조잡한 느낌이 들죠?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컴퓨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CPU. 이게 이제 나사를 풀면 이 안에 이제 큰 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내부의 모든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게 메모리거든요. 메모리가 지금 여기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메모리는 뭐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라고 구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지금 하나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두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고장나면 안정성을 위해서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하나가 바로 이어서 동작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전원 공급 장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체가 쉽도록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서버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빨리 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 나면 다른 하나로 동작을 하면서 재빠르게 이것도 끼워주는 식으로 해서 무중단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서버는 보통 두 개로 많이 돌립니다. CPU도 두 개, 메모리도 한 쌍씩.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 이어서 계속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게 CPU 메모리고요. 이쪽은 이제 칩셋이고요. 메인 칩셋. 그리고 여기 뭐 각종 이제 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레이드 카드라고 해서 하드디스크를 이제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인데요. 이렇게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팬입니다. 팬이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팬이 뒤쪽하게 돼가지고 바람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여기 것들도 다 식혀주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식혀주거든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하드디스크가 들어갑니다. 이게 하드디스크인데 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 옆에 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틈들이 있는데 틈 사이로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뜨거운데, 동작할 땐 뜨거운데 이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이 팬이 더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주기도 하고 이쪽으로 빨아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하드들도 다 식혀주게 되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한 칸짜리 서버에는 하드가 보통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서버 전체를 돌리는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 이것도 들어있고, 뭐 이제 투표를 하는 그 선관위 서버라면 이 안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내용을 어떤 투표소에서 어떤 표를 찍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기록된 그런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씩 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하드를 쓰지 않고 이런 걸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건 SSD라고 하는데 이런 SSD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제 선관위에서 서버를 폐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폐기하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CPU라고 했지만 역할로서 봤을 때는 CPU가 중요하지만 데이터는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드.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파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파기한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파기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못 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전자석으로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드릴로 깨버리든지 이건 뭐 요즘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포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데이터를 다 살려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녹여가지고 쇳물을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그건 복구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구를 이걸 이제 충격을 가해서 물리적 충격이나 어떤 자극을 가해서 복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를 망가뜨리더라도 다시 복구를 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복구를 못하는 상태로 이걸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겠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SSD도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더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도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서버가 뭐 이제 해킹을 당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문제의 중국 서버입니다. 중국 서버도 기본 구성은 다를 바는 없거든요. 이렇게 앞에 하드가 있고, 이렇게 하드를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고요. 이게 보면 이게 아주 작은 수많은 칩들이 있습니다. 여기 펜 있는 것도 다 똑같고, CPU 그리고 메모리도 이렇게 한 쌍씩 있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운영 체제가 돌아가는 SSD가 있을 텐데 하드에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 뒤에 있는 구멍이 인터넷 통신하는 구멍이거든요. 이거 여기하고 여기 보면 이제 아시겠죠? 조그만 램프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두 회사는 인터넷을 쓰는 그런 이제 그 포트고요. 이거는 IPMI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선을 통해서 이 서버를 컨트롤하는 그런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가 여러분 일반적인 컴퓨터랑 다른 게 뭐냐면 키보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키보드도 없고 모니터도 없고 그냥 여기 전기만 꽂는 겁니다. 전기 꽂고 인터넷선 꽂고 이렇게 해도 이게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서버는, 그리고 또 서버가 이렇게 길쭉한 이유가 그 IDC 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거기는 전기를 많이 먹겠죠.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착 쌓아가지고 뭐 수십 개씩 관리를 합니다. 뭐 그러니까 한 층에 벌써 뭐 한 열 몇 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길쭉하게 그 캐비넷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개니까 뭐 수백 대도 관리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관리하려면 하나하나마다 키보드 마우스를 그리고 모니터까지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컴퓨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컴퓨터 한 대로 이제 하고요. 이 서버에 직접 연결된 것 같이 이제 컨트롤을 할 때 그때 이제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걸 이 IPMI 포트를 쓰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도 가능은 한데요. 이 포트를 쓰면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로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이제 해킹을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도 다 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해킹도 또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전문가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서버는 해킹 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해킹 칩이 너무 작아서 찾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보면 여기 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큰 CPU에서부터 이건 메인 칩셋이 큰데 이런 것부터 해서 조금 작은 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이제 작은 칩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작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작잖아요. 요거 작죠? 이거보다 더 작다고 했거든요. 보면은 크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킹 칩의 크기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이게 보시면 여기 은색으로 된 거 요 정도? 잘 안 보이겠죠, 여러분? 초점이 안 맞는데 보시면은 뭐 요 정도라고 합니다. 요 정도. 이 정도로 작아요. 그런 칩이 이 슈퍼마이크로 서버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한 걸 왜 샀냐? 제가 궁금해서 예전에 샀거든요. 이게 화웨이 뭐 해킹 얘기도 있고 슈퍼마이크로 서버 해킹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슈퍼마이크로 서버가 완전 그때 가격이 폭락했어요. 완전 폭락해가지고 정말 싸게 샀습니다. 중고로 싸게 사가지고 물론 여기다가 중요한 자료를 넣어놓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테스트용으로 이제 샀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성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게끔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그 중국 서버를 많이 사가지고 쓰게 되면 중국 회사는 별로 남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사 기밀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아이폰 설계도 이런 거 뭐를 빼가면 중국에서는 짝퉁 아이폰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 모종의 칩과 이 포트도 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를 뭐 전혀 여기서 빼간다는 눈치를 채지 못하게 언제든지 원할 때 빼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설계도가 있으면 그냥 고스란히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 집안에 있는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똑같이 다 쓸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이 서버를 2대를 갖고 지금 있는데 제가 뭐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쪽도 지금 하게 돼서 갖고 있는데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증거 보존이 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대표 현장에서 이 조작이 된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실제 저한테는 이제 개수기는 없잖아요. 개수기는 없지만 여기 개수기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 또 분류기를 넣고 분류기를 실제로 분류표를 넣고 분류하는 거는 못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게 번호를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이런 식으로 누르면 뭐 어떤 식으로 카운팅이 되는 것을 이제 모니터상으로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버에는 모니터가 없지만 끼울 수는 있거든요. 끼워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보여주고 그래서 1번 후보를 찍을 때는 아무 조작이 없다가 2번 후보를 찍을 때는 몇 표당 간다든지 아니면 뭐 20%가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시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시연을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 오늘 이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변호사와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그 변호사 하시는 얘기는 어쨌든 이걸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그 조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영상을 촬영하면 판사님들도 사실 이런 모든 그 첨단 그 서버나 프로그램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간단히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구축을 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서버 보존에 대한 인용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각이 돼서 다시 항소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도 지금 많이 좀 걱정인데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증거로 채택 이게 그런 뭐지? 그런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증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서버를 이제 그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서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서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드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드디스크라는 거. 이 하드디스크를 이미 중요한 정보는 다 삭제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드디스크나 이런 SSD에 대해서 분명히 물론 전체 다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진짜 그 파괴하지 않도록 증거 인멸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핵심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현장에도 나오시고 인터넷으로도 뭐 이런 그 뭐지 선거 조작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여기저기 날라주시는데 그런 게 그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는 법이 잘못됐고 법적으로 잘못을 따지는 때가 아니고 국민들이 그냥 정부의 때를 쓰면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 때가 이때인지 모르겠는데 떼거지로 나와서 때를 쓰면 그게 곧 바로 법이 되고 정의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먹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밖에서 시위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젊은이들이 뭐 검은 우산이라고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의 어떤 그 코드에 좀 맞춰주시고 젊은이들을 좀 중심에 세워주셔가지고 그 젊은이들과 좀 함께 좀 같이 좀 싸워 나가 주시면 그 젊은 친구들에게도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띄워주시고 인터넷상으로도 여기저기 이제 또 퍼날라 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잘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또 열심히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내서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이거는 좌파나 우파의 어떤 그런 이제 뭐 그 진영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국민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정말 민주당이 떳떳하다고 생각되시면 당당하게 한번 까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선관위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그렇고 민주당이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그리고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이걸 그냥 까야지 이걸 왜 자꾸 증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뭐 판사도 도대체 어디까지 왜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판사가 일괄적으로 서버는 다 기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되고 정말 양심이 있으시면 그리고 모르시면 좀 배워보세요. 모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설명해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았으니까 여기에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표를 여기 담았는데 여기에 조작이 된 국민의 표가 조작이 된 정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기각시켜서 이걸 파괴하는 걸 그대로 이걸 놔두세요. 제발 판사님들 이거 모르시면 조금 공부도 해보시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이런 인터넷이나 하드웨어 같은 세계가 있구나. 이거 모르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CPU에 뭐가 들어있고 CPU 안에 트랜지스터가 70억 개가 들어갑니다. 현재 그런 기술이에요. 이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100억 개가 들어갈지 몰라요. 100억 개가 들어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최첨단 과학인데 그걸 일반인들은 모르고 그런 이 혜택만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고 살지만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도 이런 서버로 돼 있거든요.
유튜브도 다 이렇게 서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 하드가 더 많다 뿐이지 유튜브도 이런 서버로 된 겁니다. 네이버도 하고 다음도 하고 그리고 뭐 원하는 뭐 서비스도 핸드폰에서 게임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서버에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뭐 슈팅 게임을 하든 무슨 게임을 하든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든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 게임도 이런 서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즐기는 아니면 뭐 핸드폰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인터넷을 쓰는 전자기기에서 즐기는 모든 어떤 컨텐츠는 다 서버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서버는 있잖아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나는 서버가 모른다고 해서 서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버가 왜 중요한 건지를 모르시면 서버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하드디스크가. 여기에 국민들의 모든 한 표 한 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인 서버에는 조작된 증거가 이제 다 인멸됐을지도 몰라도 다른 서버에는 조작된 증거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뭐 다 파헤쳐서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증거 인멸이 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판사분들이 정말 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새로운 자기가 모르는 어떤 그 분야나 학문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증거인멸이 가능하고 여기에선 간단한 조작만으로 정말 온 국민이 울고 웃게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정말 나라를 살리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다고 증명을 해주세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보존하시고 당당하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당당하게 그냥 보존하시고 당당하게 까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없으면 민주당은 아주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180석이요? 아니요. 250석도 가능할 겁니다. 민주당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다 보존해 주시고 민주당은 그리고 선관위는 전혀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샅샅이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어쨌든 뭐 서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이제 이 서버를 열심히 보존하기 지키는 국민들에게 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왕국 바실리아 조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